85세에도 30대처럼 활기찬 할머니의 비밀, 단 5가지 비타민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60년간 환자들의 건강을 지켜온 의사로서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서 뭘 해도 소용없다, 비타민을 먹어도 효과를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에 대해 반신반의하시는데 사실 올바른 비타민 섭취는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저에게 감사 인사를 오신 85세 김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늘 피곤하시고 자주 넘어지며 기억력도 자꾸 떨어져서 가족들이 걱정이 많았던 분입니다. 병원에 오실 때마다 의사 선생님, 저 이제 다 늙었나 봐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시고 손자들과 축구도 하시며 최근에는 스마트폰까지 배우셨어요. 무엇보다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무엇이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핵심 비타민의 체계적인 보충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해합니다. 비타민에 대해 복잡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의 심정을 말이에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비싸기만 하고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이나 먹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 특히 약국에 가면 수십 가지 비타민이 진열되어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우시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다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하지만 60년간 동서양 의학을 연구하고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노년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 비타민들이 있고 이것들만 제대로 보충해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잡할 것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비타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5가지가 바로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자 활기찬 일상의 비밀입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이 줄어들고 흡수 능력도 떨어지며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나거든요. 적절한 비타민 보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문제 제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비타민 D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에 시달리고 계세요. 나이가 들수록 햇빛을 쬐을 기회가 줄어들고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안 되어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근력이 약해져서 넘어지기 쉬워집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해지고 우울감도 심해질 수 있어요. 사례. 73세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주 넘어지시고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셔서 검사해 보니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의 절반도 안 되었어요. 골밀도도 심하게 낮아져 있었죠. 비타민 D를 하루 2000 IU씩 3개월간 보충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력이 좋아져서 넘어지지 않게 되었고 관절 통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무엇보다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으시고 기분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관리법. 올바른 비타민 D 보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용량입니다. 노인분들은 하루 1000-2000 IU가 필요해요. 젊은 사람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신 후 의사와 상담해서 정하세요. 두 번째는 복용 시간입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는 종류 선택입니다. D보다는 D3가 더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3로 선택하세요. 네 번째는 햇빛 노출 병행입니다. 보충제만 먹지 마시고 가능한 한 하루 15-30분은 햇빛을 쬐세요. 창문 너머가 아닌 직접적인 햇빛이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정기 검사입니다. 3-6개월마다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확인해서 적절한 수준 30-50 ml 유지하세요. 여섯 번째는 칼슘과 함께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과 함께 먹을 때 뼈 건강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효과.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하시면 2-3개월 후부터 뼈가 튼튼해지고 근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넘어질 위험이 40% 줄어들고 골절 위험도 30% 감소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17% 낮고 암 발병률도 13% 낮았다고 합니다. 문제 제기. 두 번째는 비타민 B12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비타민 B12 흡수가 어려워집니다. 60세 이상의 30% 이상이 B12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기억력이 떨어지며 손발 저림이나 균형 감각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치매와 비슷한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사례. 78세 이 할머니는 최근 들어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고 손발이 저려서 치매 검사까지 받으셨어요. 다행히 치매는 아니었지만 혈액 검사에서 비타민 B12가 심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12 주사와 고용량 보충제를 복용하신 후 3개월 만에 기억력이 돌아오고 손발 저림도 사라졌어요. 지금은 새로운 요리 레시피까지 배우시며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관리법. 효과적인 비타민 B12 보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용량입니다. 노인분들은 하루 100-1000mcg가 필요해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 성인보다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흡수 형태입니다. 위장 흡수가 어려우시면 혀 밑에서 녹이는 설화정이나 주사가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복용 시기입니다. B12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아침 식전이 좋아요. 네 번째는 음식 병행입니다. 간, 굴, 연어, 소고기 같은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으니 식단에도 포함시키세요. 다섯 번째는 정기 검사입니다. 6개월마다 혈중 B12 농도를 확인하세요. 정상 수치는 300-900 pg/ml입니다. 효과. B12를 충분히 보충하시면 1-2개월 후부터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손발 저림이 줄어듭니다. 또한 에너지 레벨도 높아져서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어요. 문제 제기. 세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비타민C 필요량이 더욱 늘어나요. 비타민C가 부족하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또한 콜라겐 합성이 안 되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혈관도 약해질 수 있어요. 사례. 71세 최 할아버지는 작년에 감기를 7번이나 앓으셨고 작은 상처도 한 달 넘게 아물지 않아서 고생하셨어요. 면역력 검사를 해보니 비타민C 수치가 결핍 수준이었습니다. 하루 1000mg의 비타민C를 꾸준히 복용하신 후 올해는 감기를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으셨어요. 상처 치유도 빨라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셨습니다. 관리법. 올바른 비타민C 보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용량입니다. 노인분들은 하루 500-1000mg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으니 나누어서 드세요. 두 번째는 복용 횟수입니다.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서 몸에 오래 저장되지 않아요. 하루 2-3번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과 함께입니다. 감귤류, 딸기, 키위, 브로콜리, 피망 같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네 번째는 흡연자는 더 많이입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비타민C 파괴가 심해서 더 많이 필요해요. 다섯 번째는 철분과 함께입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주니까 빈혈이 있으시면 함께 드세요. 효과.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하시면 감기 걸리는 횟수가 줄어들고 상처 회복이 빨라집니다. 또한 피부 탄력도 좋아지고 혈관 건강도 개선돼요. 문제 제기. 네 번째는 비타민E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세포 손상이 가속화되는데 비타민 E가 이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사례 69세 정할머니는 심장병 가족력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비타민 E를 꾸준히 복용하신 후 혈관 상태가 개선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관리법 비타민 E 보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연 형태입니다. 합성 비타민 E보다는 천연 비타민 ED-TOCOPHEROL가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용량입니다. 하루 15-30mg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 번째는 지용성입니다. 기름기가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됩니다. 네 번째는 음식 병행입니다. 견과류, 씨앗류, 식물성 기름에 많이 들어있으니 식단에 포함시키세요. 효과 비타민 E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줄어들고 인지기능 저하도 늦출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다섯 번째는 엽산입니다. 적혈구 생성과 DNA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노년기에는 엽산 흡수가 떨어지고 일부 약물들이 엽산 대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거대적 아구성 빈혈이 생기고 인지기능이 저하되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사례 76세 송 할아버지는 피로감과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셨는데 검사 결과 엽산 부족으로 인한 빈혈이었어요. 엽산을 보충하신 후 빈혈이 개선되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관리법 엽산 보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용량입니다. 노인분들은 하루 400-800mcg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활성형 선택입니다. 메틸폴레이트 형태가 일반 엽산보다 흡수가 좋습니다. 세 번째는 B12와 함께입니다. 엽산과 B12는 서로 도움을 주니까 함께 드시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음식 병행입니다. 녹색 잎채소, 콩류, 강화 곡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효과 엽산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빈혈이 개선되고 뇌 기능도 좋아집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문제 제기 비타민을 복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나 과량 섭취의 위험성을 알고 계셔야 해요. 사례 일부 환자분들이 비타민을 너무 많이 드셔서 오히려 부작용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적절한 용량과 방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관리법 안전한 비타민 복용을 위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와 상담입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을 드세요. 두 번째는 적절한 용량입니다.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권장량을 지키세요. 세 번째는 정기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로 비타민 수치를 확인하면서 조절하세요. 네 번째는 음식 우선입니다. 가능한 한 음식으로 먼저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만 보충제로 채우세요. 효과 올바른 방법으로 비타민을 섭취하시면 부작용 없이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비타민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식습관, 생활 환경에 따라 필요한 비타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례 여러 환자분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비타민 처방을 달리한 결과 각자에게 최적화된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관리법 개인별 맞춤 비타민 전략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상태 고려입니다. 당뇨병, 심장병, 신장병 등이 있으시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생활 습관 분석입니다. 실내 생활이 많으시면 비타민 D를 흡연하시면 비타민 C를 더 많이 드세요. 세 번째는 식단 평가입니다. 평소 드시는 음식을 분석해서 부족한 영양소를 파악하세요.
네 번째는 정기적 조절입니다. 계절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에 따라 비타민 종류와 용량을 조절하세요. 효과. 개인에게 맞춤화된 비타민 섭취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비타민 보충제만 먹고 음식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과 보충제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사례. 보충제와 함께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관리법. 음식과 비타민의 조화로운 섭취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색깔마다 다른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비비타민군이 풍부합니다. 견과류와 씨알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비타민 E와 좋은 지방이 들어 있어요.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세요. 비타민 D와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효과. 음식과 보충제의 조화로운 섭취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전체적인 영양 상태가 개선됩니다. 지금까지 노인에게 꼭 필요한 5가지 핵심 비타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비타민 D, B12, C, E, 엽산 -E 5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 검사로 현재 비타민 수치 확인하기, 의사와 상담해서 필요한 비타민 정하기, 하루에 한 번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기, 3개월 후 재검사로 효과 확인하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비타민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노년기 건강이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적절한 비타민 보충으로 더 활기찬 일상을,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6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필수 영양소를 빠뜨리지 않고 꾸준히 챙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85세 김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나이를 잊고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비타민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비타민 라이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에게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비타민 섭취 시작하세요.